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짧은 가을이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걸으며 계절을 만끽해야 하지 않을까요? 걷기에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깍지 끼면서 아름다운 바닷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바다와 나란히 깍지를 끼고 걷는 길이자 연인과 깍지를 끼고 걷기 좋은 길이라 해서 그 이름도 깍지길. 고즈넉한 간포 깍지길 코스를 따라 걷는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볼거리와 감성이 가득한 간포 깍지길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아름다운 동해안 중에서도 경주의 청정바다를 누릴 수 있는 간포. 그 중에서도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깍지길 1코스입니다. 바다와 나란히 깍지 끼며 걷기 참 좋은 길,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깍지 끼며 걷기에도 참 좋은 이곳 간포 깍지길에 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걸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이 깍지길의 매력에 푹 빠져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청년 마을 해설사라고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포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간포의 매력에 빠져서 간포에서 마을 해설사를 하고 있는 청년 마을 해설사 허용규라고 합니다. 청년 마을 해설사, 또 간포의 매력에 빠져서 또 이렇게 해설까지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믿고 한번 간포 깍지길에 같이 한번 거닐어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신비로운 해식 동굴인 사룡굴. 간포 깍지길 1코스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촌항을 출발해 깔끔하게 조성된 트레킹 코스를 따라 깍지길을 걸어보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걷는 이 자체가 힐링이자 행복입니다. 아니, 이 깍지길이요, 걷는 거 자체도 좀 편하기도 해요. 길이 잘 돼 있어서. 거기다가 풍경도 굉장히 예뻐서 어느 쪽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네요. 이 이쁜 풍경이 민간인들한테 공개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다가 공개된 지는 2010년경? 네, 그때부터 민간인들이 이 이쁜 풍경을 보게 될 수 있었죠.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이게 못 보는 풍경이었던 거잖아요. 네. 너무 그냥 자체로도 힐링되고 너무 좋네요. 드디어 사룡굴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 생겨난 이 기묘한 동굴은 마치 바다를 드나들 수 있는 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룡굴에는 아주 멋진 전설도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정말 굴이 있는데, 이 굴 자체가 뭔가 느낌이,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섬 지역이나 외국에 가야 좀 이런 거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국적인 느낌까지 들어서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들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사룡굴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용이 살았던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서 사룡굴이라고 불리고요. 이 용굴은 용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경주, 간포를 지켜줬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굴 사이로 보시면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 사이로 이렇게 좀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건가 보죠? 그 자체도 예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는 그냥 언제 오든 이 자체도 너무 예뻐서 시기 상관없이 늘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용의 전설이 남아있는 신비로운 사룡굴을 지나 이번에는 활기 넘치는 간포항으로 갑니다. 바닷가 마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간포항. 간포에 왔으면 이곳을 지나칠 수 없죠. 무엇보다 간포의 특산물이 참가자미인 거 모두 아시죠? 간포항에서는 가자미 덕장도 볼 수 있고요. 참가자미 음식점도 많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걷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바닷길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는 가자미를 널고 있는 가자미 덕장까지 보이니까 이 자체로도 뭔가 간포 깍지길에 좀 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간포 깍지길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가자미 덕장은 간포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미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들을 간포에서는 맛볼 수 있습니다. 간포의 매력은 바다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간포항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닷가 동네의 골목길을 걸어볼 수 있는데요. 그 자체로 추억 속으로 떠나는 여행길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간포항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골목인데요. 7, 80년대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 그 옛스러움이 묻어난 곳이기도 한데다가 좀 아기자기한 느낌까지 나는 또 이 자체로도 볼거리가 가득한 골목인 것 같아요. 또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색다른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다채로움이 정말 가득한 간포인 것 같습니다. 간포항을 지나 도착한 곳은 간포 척사길에 위치한 송대마을 등대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하얀 등대.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송대마을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은 더 멋진 곳인데요. 깍지길의 명소가 될 만하죠. 이번에는 송대마을 등대 앞에 왔어요.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 앞에 이렇게 하얀 등대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 멋스러움이 더 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송대마을 등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송대마을 등대는 100년 전 간포항이 개항을 하면서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 그 암초에 걸려서 그 선박 사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선박들이 암초를 표시하기 위해서 송대마을 등대가 비추게 되었고 그 송대마을 등대는 등간, 무인등대, 유인등대를 거쳐서 지금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대마을 등대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등대 앞쪽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놀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천연 바다 수영장처럼 조성된 이곳에서 스노클링과 수영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여기 아래 보이세요? 지금 바다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바닷물을 가운데 막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인공수족관으로 또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 지금은 여름철에 스노클링이라든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송대마을 등대에는 이렇게 자연 경관도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재미거리까지 있으니까 왜 송대마을 등대가 인기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송대마을 등대의 또 하나의 매력, 바로 빛의 섬 전시관인데요. 해양 문화와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미디어 아트 영상 및 참여형 콘텐츠로 즐길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간포 깍지길 중에서도 1구간에 따라서 쭉 한번 걸어봤어요. 우리 해설사님은 간포 깍지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간포 깍지길의 매력은 친구, 연인, 그리고 가족과 같이 깍지를 끼고 걸으면서 자연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간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만 알고 싶은 어떤 그런 둘레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나만 알기엔 또 아깝고 뭔가 좀 같이 알고 싶으면서도 또 나 혼자 걷기에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걸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간포 깍지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곳에 놀러오세요. 나만 알고 싶을 만큼 매력이 넘치는 간포 깍지길. 하지만 나만 알기엔 아까울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힐링 트레킹 코스니까요. 올가을 꼭 한번 걸어보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문화 맛집인데요. 아기자기한 공방 안에 알록달록한 작품들이 반기는 곳.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조공예 작가 정성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직조공예.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그 시절 배틀로 옷 감자던 할머니들의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직조공예는 가로실하고 세로실을 엮어서 직물을 짜는 공예 작업이에요. 할머니들이 삼배를 짜셨던 것처럼 이제 직물을 짜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만드는 공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직기를 활용하는 방법,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빙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위빙틀이 나무 틀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실을 걸어서 작업하는 작업물이 있습니다. 마치 배틀 앞에 앉은 직녀 같지 않나요? 섬세한 손놀림으로 직조 공예를 하는 정성신 작가는 타고난 금손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금손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닙니다. 그녀의 원래 전공은 심리학이라고 하네요. 7, 8년 전에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여행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섬유공예 전시를 하는 걸 보고 큰 작품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위빙 틀하고 책을 구매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독학으로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심리학을 아무리 전공했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평온함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치료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과 이런 마음적인 부분이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걸 공부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실들을 엮다 보면 마음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는데요. 이렇듯 느리게 반복되는 직조공예 작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쉼표가 되어줍니다. 단순 반복 행위예요. 모든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들 중에서도 이 위빙이라는 거, 직조공예라는 것이 왔다 갔다 그냥 단순 반복을 하고 실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뭔가 따뜻함, 평온함 같은 게 느껴져요. 해보면. 그래서 뭔가 색깔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그런 뿌듯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뭔가 취향을 담아서 뭔가 나만의 뭔가 직조공예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림 그릴 때 색을 다양하게 쓰듯이 전부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색을 쓰고 싶어, 저런 실을 쓰고 싶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나만의 뭔가 취향적인 그런 공예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가느다란 시실과 날실이 쌓여서 나만의 작품이 되는 직조공예. 또 하나의 매력은 벽에 걸어두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밋밋한 일상에 멋을 더한다는 거죠. 터프팅 러그 제품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터프팅을 배우고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해요. 터프팅이라고 하는 건 또 직조공예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옛날에 스킬 자수 하듯이 뭔가 러그를 작업하는 그런 작업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좀 포근하다, 따뜻하다, 이제 강아지 털 만지듯이 너무너무 뭐 이게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터프팅 작업들도 많이들 찾아오시고 이제 배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조 제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배울 때 이제 패턴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직조물이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조물로 이렇게 뭔가 가로 세로 실을 엮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패턴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오는 또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되게 어렵고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이고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빨리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마다 미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신 작가는 직조공예가 가진 무한 매력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꼭 금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즐겁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1월 달에 기획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포항이 직조 문화나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뭔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제 철길숲에다가 이렇게 체험 전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그 폐연수막으로 대형 위빙 작업을 해보자, 해먹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큰 해먹 작업을 한번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호응도 좋았고 또 나 이런 거 안다고 해주시는 어른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체험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조공예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정성신 작가가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는데요.
바로 포항 동빛내항에 대한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캐비닛 오브 큐리오시티 포항 동빛내항 전시입니다. 동빛내항을 주제로 시민들이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 작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 3명이서 동빛내항이라든지 바다를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내용은 조개를 이용해서 모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나 질감을 가지고 그런 월행잉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웨이브라는 작업들, 그리고 서머 데이즈라는 작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포항 바다를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포항의 작가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빛내항을 표현한 특별한 전시. 어때요? 정성신 작가의 작품에서 시원한 동해가 그려지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그녀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조공예라는 걸 좀 생소하게 생각하세요. 선프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꺼내서 뭔가 작업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간을 꾸미고 싶은 그런 공예 전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나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작업물을 좀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요. 실이 모여 면이 되고 색이 쌓여 패턴이 되는 직조공예. 여러분의 일상에도 직조공예의 따스한 멋을 더해보세요. 크나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바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에 이웃이 있어서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쓸리고 무너져 엉망이 된 삶의 터전. 그곳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을 만나봅니다. 슈퍼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단단히 준비했지만 무력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력을 가진 슈퍼 태풍 흰남노는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리는 이미 떠내려갔고 그 옆에 이제 펜션이 지금 한 5-6동 있는데 한 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한 복판이 물이 많으니까 비행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골목은 아예 포기 상태죠.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포항에서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은 약 8,500대. 수해를 입은 곳은 2만 3천여 곳이나 되고 이재민은 무려 2천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은 헐백이거든요. 집이요. 헐백이라. 벽이 다 헐가지고 이방집하고 막구멍 나가 이래 있는 파시. 살림은 그냥 식구가 막 이런 가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상태고 보일러가 돌아가면은 돌리는 집은 이제 그정그정 말라가가 도배하고 장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집은 아직 엉망이에요. 마을 전체 가구의 90%가 수해를 입은 포항시 제네리. 긴급 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해도 각 가정들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흰남노 태풍이 포항을 갖다가 휩쓸 때 이 지대는 거의 지붕까지 전부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0% 이상 주택가도 전부 다 잠겨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봉사단과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 있어서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벽지까지 지금 다 뜯어내서 말릴 수 있게끔 말려서 지금 생활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삽시간에 폭우가 들이차서 방바닥이며 벽이며 다 젖어버린 집들. 이렇게 침수된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 손댈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4일째인데 뻘들을 치우기 위해서 저희 이제 대학생 청년 봉사단이 투입이 되었고 또 가정집에 아직까지 벽지도 못 뜯어낸 가구도 못 치운 가정집이 있어서 그 집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재 도구를 정리해서 나오는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방바닥을 복구하는 중인데요. 지늙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겠죠. 와, 사이 끝도 없네요, 이거. 이제 힘에 딸리네. 힘에 딸리네. 기도 안 차 보니까. 이거는 진짜 또 우리가 와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 되지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지도 꽤 시간이 흘러 조금씩 잊히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여전히 태풍의 악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이들의 손길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거 도와주기 참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막 의의도 없고 처음에는 뭐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 지금 내 이러가 이제 5분에 요것만 뜯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런 시절에 물이 잠겨가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뒷문으로 빠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요. 마을에 있는 학교도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학교 마당에 남아있는 진흙을 청소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생 봉사단들이 떴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달려온 대학생들. 직접 와보니 어떤가요? TV로 볼 때는 일단 큰 화면으로 보는 거여가지고 와닿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학교도 침수되고 흙먼지 같은 것도 엄청 쌓여있고 잔디도 많이 죽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여전히 복구가 안 된 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전 일찍부터 봉사활동을 펼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슬땀 흘린 후 먹는 점심. 길거리 한쪽에서 먹는 김밥이지만 보람이라는 최고의 반찬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째 해봤는데 오늘 여기 또 다시 세 번째 왔는데 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시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걸 제가 봉사하면서 절실히 느낀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마음밖에 없고 포항이 다시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다시 극복할 수 있게 우리 또 봉사자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포항 시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단합한 모습으로 열심히 이 극복을 나갑시다. 태풍 흰남노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에겐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 펜을 들면 바로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오로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대로 거침없이 캔버스 위로 펜 끝이 움직이죠. 무려 8시간이란 긴 시간을 집중해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그림을 그리면 그게 바로 이야기로 펼쳐지는 일종의 공연. 일제강점기 양양 3.1 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 조화벽 지사의 이야기가 그림을 통해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양양 청년협동조합입니다. 이곳 지하실에서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참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물이 꽤 간단합니다. 붓펜 몇 자루면 끝.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김석기 작가는 해양 쓰레기로 남을 펫서핑 보드를 재활용해 인테리어 작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은 양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조화벽 지사님의 1:1 라이브 드로잉으로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조화벽 지사.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꼽히는 양양 만세운동의 시작에는 독립운동가인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개성에서부터 독립선언문 필사본을 버선 속에 숨겨 고향으로 돌아와 양양 만세운동의 불씨를 키운 인물이죠. 라이브 드로잉이 뭔가요?
라이브 드로잉은 말 그대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밑그림이 없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브 드로잉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천재 화가라 불리는 김정기 만화가인데요. 김석기 씨 역시 이 김정기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조화벽 지사님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런 성장기 그리고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하셨던 긴박했던 상황들, 그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뒤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좀 구상을 하고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한 뒤에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붓의 첫 시작은 바로 교회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조화벽 지사. 16살 때부터 홀로 원산과 개성으로 유학을 가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녔다는 교회는 아직도 양양에 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그 여학생들이 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화벽 선생도 그 야양 이제 귀향할 때 그러면 뭘 가져오느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숨게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냥 가지고 힘드니까 버선목에다가, 버선 아시죠? 지금 양말 신지만서도 버선 그 실을 따가지고 그 속에다 숨겨가지고 다시 바느질 해가지고 아마 신고서 이렇게 이제 야양으로 오게 되는데, 개성에서부터 양양까지 20날이 넘게 걸려 버선목에 깊이 숨겨가지고 온 독립선언문. 그녀의 기지로 일제 삼엄한 검문을 뚫고 지역의 어른들과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3월 1일에서 시작이 됐다면 야양 급으로 한 달 이후가 되는 그해 4월 4일 야양 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4월 9일까지 한 6일 동안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중추적인 인물이 일반인으로서는 그 이석범이라는 그 어른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 중심은 기독교 청년, 조화벽, 김필선 이런 분들이 빼가서는 이제 만세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지방 3.1운동사로서는 야양 만세운동이 굉장히 그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양양 군민 6천여 명이 함께한 지극히 격렬했던 양양 만세운동. 만세운동을 하던 중에 기사문리를 고개를 넘어가는 때에 일본 군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총격 습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총 그때 8분 을 포함한 총 13분이 만세운동으로 순국하셨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사문에 가시면 이 3.1 만세운동 기념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세고개라 불리는 국도 7호선 옆에 자리한 3.1 만세운동 유적비. 순국 열사들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매년 4월 4일이면 양양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죠. 조화벽 지사는 유관순 열사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선생과 혼인을 한 건데요. 고아가 된 유관순의 두 여동생들을 돌보는 한편 1932년에는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양양 지역 학생들을 모아 정명학원을 설립합니다. 이 같은 조화벽 지사의 활동을 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는 조화벽 열사에 대한 거리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양양 문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이단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작가하고 논의 끝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지금 했는데, 지금 그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을 많이 줄 수 있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니,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쉼없이 펜을 움직이는 김석기 작가. 오전 10시에 시작한 작업은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꼬박 8시간. 그림은 태극기를 형상화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건곤감리에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태극기 속엔 조화벽 지사의 일대기가 한눈에 펼쳐지죠. 양양 만세운동의 시작. 행동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조화벽 지사. 사실 좀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림 그리면서 배우게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고 살지 않았나? 게다가 이 조화벽 지사 같은 경우는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 유관순 열사에 비해서는 또 그런 몇몇 유명하신 독립유공자들에 비해서는 좀 조명을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몇 분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조화벽 지사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데 이번 조화벽 지사 일대기를 계기로 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그림이 주는 임팩트가 있어서 딱딱하게 우리가 역사를 접하기보단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쉽고 재미있고 더 감동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저처럼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감사함을 오래오래 후손들에게도 전달해 가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그리게 됐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던 조화벽 지사의 뜨거운 나라 사랑. 그동안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100여 년 전 양양 장날에 울려 퍼지던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센 함성과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한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이런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큰 줄기를 따라 흐르는 낙동강, 강줄기를 따라 즐기는 멋과 맛. 살살 보세요. 와, 이 소금한 거 좀 봐. 천혜의 자연 낙동강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제가 부산이야 하면 옆에서 부산이야 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발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쉬는 관계로 저는 혼자 이렇게 여행을 나왔습니다. 오! 됐어! 단민아 씨! 어디에요? 집이야. 발 괜찮아요? 보자! 아직 아파. 오 마이 갓. 이틀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단민아 씨 오늘 아파가지고 제가 밖에 혼자 여행하러 나왔거든요. 알았어. 재밌게 놀아.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바이. 오늘은 저랑 같이 낙동강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거기 때문에 저랑 함께 오늘 즐기러 가시죠. 여행 친구 없이 혼자 떠나는 여행도 기대되는걸요. 낙동강 줄기 따라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화명 생태공원에서 첫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진짜 낙동 강변 옆에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이렇게 싹 걷다 보면은 너무 좋고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 풀향기가 어우러진 힐링 공간입니다. 와, 진짜 가슴이 뻥 하고 뚫리면서 와, 너무 좋습니다. 다 내려가네요.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열받았던 것들 싹 내려가면서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심과 강 사이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 그 속을 거닐어 보는데요.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마주한 자연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남미가 씨가 없으니까 이렇게 노래 한 곡 뽑을 수 있고 남미가 씨 어제는 보고 싶어요. 뭐 여튼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세요? 가을이 오는 소리. 아침 찾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 하늘하늘 예쁘게 핀 코스모스를 보며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하는데요. 잔잔하고 고요한 낙동강의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서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강에서 즐기는 수상 레저의 매력은 뭐예요?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만은 네. 강에는 파도가 안 치니까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배가 견인해서 할 수 있는 레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혼자서도 웨이크보드, 수상스키는 누구나 즐겁게 즐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웨이크보드. 나니 리포터도 잘할 수 있겠죠? 저도 할 수가 있나요? 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거 없이 앉아서만 엉덩이랑 뒤꿈치랑 이렇게 딱 닿아 있어요. 엉덩이가 들리면 조짐이 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엉덩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아까까지는 굉장히 신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떨려요. 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기다리면 떨어져요. 떨었어요. 용기 내서 출발해 보는데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하루 둘 다 펴져 있어야 돼. 여기 보시면 순간적으로 떠서 이만큼 왔어요. 저기 출발 지점. 오메! 스텝 최고! 웨이크보드를 처음 타보는 나니 리포터. 무섭지만 이 안 다물고 버텨보는데요. 그 결과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면 안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왠지 이게 1차가 성공을 해서 2차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차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전. 어머나, 나니 리포터가 아니었네요.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내는 물결을 이용해 점프나 회전을 구사하는 수상 레포츠인데요. 무리를 질주하는 짜릿함이 매력이랍니다. 너무 잘 타세요, 진짜! 웨이크보드만의 매력이 혹시 어떤 건데? 다른 것도 많잖아요. 뛸 때, 점프할 때 나는 느낌? 아까 봤어요. 네, 그런 느낌. 와,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낙동강 웨이크보드의 진짜 매력을 느끼기 위해 다시 무리에 선 나니 리포터. 일어섰어요. 시원하게 무리를 가르는 모습. 정말 오늘 처음 타본 거 맞나요? 잘하셨어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즐겁고요. 한번 빠지니까 모든 걸 놓게 됩니다. 아! 이야! 끝없이 펼쳐진 낙동강을 달리는 기분. 얼마나 짜릿할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첫 도전이거든요. 근데 첫 도전인데 저도 이만큼 탔어요. 네, 여러분도 두려우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이렇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웨이크보드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라고. 재밌다고. 넓고 깊은 낙동강 위를 원 없이 누빌 수 있는 다양한 수상 레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겼는데 이제 네. 저희가 좀 배가 고프거든요. 네, 이 낙동강 줄기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네. 메기 매운탕을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낙동강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있습니다. 민물 메기 매운탕인데요. 물놀이를 하고 오면 굉장히 날씨가 더워도 좀 춥거든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버글 끓인 거 딱 앞에 놔두고 딱 이 먹기 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호포 지역에는 민물 매운탕 마을이 형성되어 있답니다. 와. 쫄깃쫄깃하네요. 와, 느끼하지도 않고 비릿하지도 않고 칼칼합니다. 진짜 좋아요. 어머, 푸짐한 메기살 좀 보세요.
박미가 씨. 는 무슨? 내가 들어와야지. 살살 보세요. 와, 이 통통한 거 좀 봐. 멋과 맛이 있는 낙동강 여행 어떠셨나요? 함양생태공원은 힐링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도심에서 즐기기 가장 가까운 힐링 스팟이 아니었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 웨이크보드. 재밌기도 하지만 짜릿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결국 해내는. 오늘 여행은 좀 벽이 느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완벽. 어디로 놀러 오라고? 부산으로 놀러 와.